이번에 그 KBO 리그 심판상 2년 연속 받으신 분이 야구 팬들 사이에서도 저 사람 누구야 할 정도로 좀 잘 모르는 얼굴이었다고 해요. 예. 그래서 그분 인터뷰를 보니까 심판은 경기 끝났을 때 누가 심판이었는지 몰랐다고 해야 가장 잘 본 거다. 이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코치 한 명의 행위를 인종차별로 단정짓고 공개 성명까지 내면서 이 사람을 인종차별죄로 몰아가지고 쫓아낸 셈이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 심판들의 어떤 권위가 살아났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볼리TV 성욱입니다. 안녕하세요. 볼리TV 김인준입니다. 네, 지금 K리그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입니다. 타노스 코치, 전북현대 타노스 코치가 사의를 하고 또 전북현대가 징계에 대해서 재심 청구를 하겠다고 선언을 한. 지난 25일에 입장문을 발표했는데요. 앞서 말한 것처럼 네. 재심 청구 내용, 그 다음에 타노스 코치가 올 시즌 끝으로 사임한다는 소식, 이 두 가지를 담은 입장문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타노스 코치는 사실 포획 감독과 하고 여러 나라를 돌면서 코칭 스태프를 이뤄서 성과를 많이 냈던 분입니다. 이번에 전북에 와서도 전북이 정말 지난 시즌 최악의 아픔을 겪고 우승팀으로 떠오르는데 또 큰 공을 세운 그런 인물인데 좀 슬프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그 작별 인사 메시지 공개한 내용을 봐도 그렇고 수많은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과 일을 하면서 문화, 인종과 관련해 어떤 문제도 없이 함께 어울리면서 잘 해왔고 그걸 축복으로 여겨왔습니다 하면서 모든 상황의 맥락이나 문화적인 표현과 의미를 무시당한 채 자칭 권위자들로부터 인종차별 행위자라는 오명을 잊게 됐습니다. 저의 삶은 국적과 인종을 떠나 축구인으로서 안전하고 존중과 평화, 평등이 있는 곳에서 계속되어야 하기에 슬픈 마음으로 이번 시즌 종료 후 한국을 떠나기로 했다고 간단하게 이 사안에 대해서 좀 타임라인으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8일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전북과 대전 경기에서 발생을 네. 했습니다. 이 경기가 사실은 전북에게 있어서는 우승 기념식이 있던 네. 경기이기 때문에 페스티벌. 페스티벌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가 됐어야 되는데 여기서 논란이 나왔고요. 후반 추가 시간에 이승우 선수의 슈팅이 상대 선수 김봉수 네. 선수의 팔에 맞으면서 타우스 코치가 이거 페널티킥 줘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주장하다가 경고를 받았고요. 지속된 항의로 경고 누적 퇴장까지 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반칙이 실제로 타노스 코치가 어필한 대로 이제 핸드볼로 최종 이제 인정이 되면서 페널티킥 선언이 됐습니다. 타노스 코치가 사실 뭐 과하게 항의를 할 경우에 카드를 받는 것은 뭐 맞기 때문에 규정상 이 부분까지는 문제가 없고 다만 이제 왜 저렇게까지 항의를 하냐 이런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맥락을 보면 물론 이 경기만 놓고 보면 과했던 게 맞지만 그동안 전북 선수단 또 이제 코칭 스태프가 누적된 어떤 오심 논란에 불만이 쌓여있던 상황에서 나온 것이고 근데 이분은 원래 좀 이런 식으로 좀 거친 리액션을 취하는 사람이긴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과한 리액션을 했다 이거 자체는 뭐 네. 이견의 여지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뭐 억울할 수는 있지만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일단 하고 넘어갈게요. 그런데 이 퇴장 명령이 나오고 나서 타노스 코치가 차분해지질 않고 김은성 주심하고 계속 이제 언쟁을 좀 했어요. 예, 네. 이 언쟁 과정에서 이 행동이 문제가 됐습니다. 양 검지를 눈가에 갖다 대는 이 행동이었는데 이게 특히 동양 같은 경우에서는 동양인들에 대한 눈이 작다라는 그런 인종차별적 행위로 많이 알려져 있는 네. 것과 유사한 행위였기 때문에 그렇죠. 경기 후에 심판 평가 이런 보고서 이런 게 올라가면서 논란이 본격적으로 점화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퇴장은 이뤄진 뒤에 나온 행동이고요. 다만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저렇게 정말 미세하게 영상을 막 뜯어봤을 때 저렇게 눈이 살짝 벌어지는 것 같은 시퀀스가 잡히긴 하지만 저 상황에서 타노스 코치가 주심에게 인종차별적 행위를 봤다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게 이제 많은 사람들의 해석이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이렇게 눈가를 갖다 대는 행위 자체가 좀 심판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선수들도 사용하는 그래 해외 선수들도 네. 사용하는 똑바로 거기 봐라. 때문에, 예. 뭐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프로축구연맹의 상벌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 약간 그런 쪽으로 의견이 많이 갈렸었습니다. 뭐 갈렸다기보다는 팬들은 저거는 인종차별적 행위가 아니다라고 보는 시선이 더 많았었고요. 경기 있고 사흘 뒤에 이제 프로연맹의 경기 감독관과 심판평가관 보고서가 제출이 된 그 다음 날에 마치 준비라도 했던 것처럼 프로축구 심판 협의회에서 예, 입장문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거 사조직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 대한축구협회나 프로축구연맹에 소속된 것이 아닌 심판들이 개별적으로 자기들끼리 만든 그런 단체입니다. 여기서 입장문이 발표됐는데 요지는 이렇습니다. 타노스 코치의 행위는 인종차별이고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징계나 이런 게 제대로 내리지 않으면
국제축구연맹 그러니까 피파 제소 등 강경 대응까지 고려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비치면서 여러 가지 네. 요건을 내걸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식적으로 이제 인종차별 논란으로 이제 일이 번지게 됐고요. 그 다음 날 전북구단 측에서 경위서를 제출을 하면서 그런 의미가 아니다. 똑바로 봐라. 뭐 네. 이런 의미였다. 이렇게 경위서를 제출을 좀 했고요. 그 다음 주에 프로연맹 상벌위원회에서 타노스 코치의 요 행위가 인종차별 행위가 맞는지 그리고 맞다면 어떤 선에서 징계를 할 것인지 그 논의가 진행이 됐고요. 결과적으로 5경기 출전 정지, 2천만 원의 제재금 좀 굉장히 세게 나왔습니다. 다만 이게 사실 인종차별이라고 하면은 더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상벌 규정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네. 원래 5경기 출장 정지를 받았는데 원래 인종차별적 행위를 했다라고 하면은 10경기 이상 출장 정지 및 1,000만 원 이상 제재금 네. 이렇게 징계가 원래 내려져야 됩니다. 근데 애매한 수치로 징계 수위가 결정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상벌위원회 쪽에서도 애매했다라고. 아무래도 타운스 코치가 의도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어필한 게 네. 그 적용이 된 것 같고 그다음 아무튼 인종차별이라는 건 일단은 피해자의 받아들이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거기까지 가면 얘기가 참 복잡해지는데 당사자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프로축구 심판협의회에서 피파 제소를 하겠다 한 요 부분 요거를 검토를 했다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정말 피파 쪽까지 가면 요 행위는 인종차별로 판단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유권 해석을 들었대요. 아무래도 네. 이 행위 자체가 조금 그 여지가 있죠. 예, 그거는 네. 분명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상벌위원회에서 약간 막은 느낌의 징계였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네,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징계를 하지 않으면 프로축구 심판협의회에서 정말 피파에 제소를 하고 더 일을 키울 것처럼 얘기를 계속 하고 다녔기 때문에 예. 팬들도 뭐 난리가 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전북 쪽에서도 결과적으로 이걸 이제 그 재심 청구를 하겠다고 네. 이렇게 선언을 했기 때문에 당분간 이 이슈는 좀 이어질 것 같고 인종차별이라는 말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 지금 지목이 돼 있는 심판들이 옹호를 받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좀 있잖아요. 왜 팬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느냐? 팬들뿐만이 아니라 여론에 대해서도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지지를 그렇게 크게 받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올 시즌 들어서 더욱 불거진 이제 오심 논란들 네.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K리그를 그래도 한 거의 한 30년 이렇게 좀 봐오면서 올해처럼 실제 오심이 많게 느껴지고 실제 오심 숫자가 많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특히 그 오심이 나왔을 때마다 뒤이어도 후속 조치 같은 경우도 굉장히 미진했고 심지어 이제 기계가 도입이 됐잖아요. VAR이 돈이 도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VAR을 보고 정식물 오심으로 바꾸는 일도 있었고 그렇죠. 네,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쌓여 있다 보니까 팬들 또 구단 관계자들 뭐 감독 선수 다 심판들에 대해서 이제 신뢰가 많이 떨어진 상태인데 사실 오심 자체를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적을 겁니다. 사람이 보는 것이고 오심도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을 텐데 이게 너무 많이 나오는 것도 많이 나오는 거지만 그 오심에 대한 후속 조치가 너무 좀 미진하다 보니까 불신이 쌓여 있는 그런 상황에서 좀 벤치의 그 항의도 거세지고 신뢰가 깨지고 이러는 게 이제 반복이 되면서 지금 이 지경이 된 거잖아요. 뭐 실제로 보면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도 막 감독님들이 얘기하고 이러잖아요. 네네. 심판의 권위를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심판이 권위가 서지 않으면 경기 진행 자체가 안 될 수 있고 또 심판의 판정에 대해서 일일이 항의를 하다 보면 이게 경기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불과 뭐 10여 년 전만 해도 경기 중에 감독이 심판 판정에 항의하면서 선수들을 다 그라운드에서 내리기도 하고 몇십 분 동안 경기를 중단시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당연히 잘못된 것이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심판들이 권위를 지켜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권위라는 것은 결국에는 본업을 잘했을 때 제대로 바로 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심이 최소화되고 또 만약 오심이 나왔을 때는 그에 대한 명확한 어떤 뭐 징계라든지 아니면 후속 조치 아니면 뭐 비공식적으로라도 뭐 사과라든가 피해를 본 팀에게 그런 과정들이 좀 있었다면 이런 식의 어떤 큰 갈등이 발생하진 않았을 텐데 그런 건 없고 계속해서 이제 오심 발생할 때 변명하고 뭐 실질적인 징계는 없고 징계를 했는지 안 했는지 공개도 안 하고 이런 일들이 꽤 오래되다 보니까 심판이 제대로 된 판정을 하는 게 최우선이 돼야 되는데 권위를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상황들이
상당히 많은 좀 반감을 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번에 이런 인종차별 여부에 대해서 상당한 이견이 있는 요 장면을 인종차별로 몰아붙이고 결국 그런 또 징계까지 이끌어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반발 여론이 심한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것의 대표적인 사례가 올해 8월에 있었던 전남과 천안 경기에 나왔던 네. 그 장면일 텐데 전반 18분에 전남 민준영 선수가 득점을 했는데 이게 네. 원래는 원더골. 근데 이게 원래는 온사이드로 해가지고 득점이 인정이 됐었는데 VAR 통해서 오프사이드가 돼서 득점이 취소가 됐단 말이죠.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것은 너무 명백한 온사이드였고 네. 이 득점 취소가 된 전남은 1대 0이 아니라 3대 4로 패배를 하게 됐고 결과적으로는 승점 2점 차이로 네. 예, 승격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경기가 스노우볼을 굴려서 승격 실패까지 이어졌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 셈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심 때문에 이제 승격 도전이 끝이 난 그런 결과가 좀 돼버렸는데요. 그러니까 VAR이라는 것이 비디오 어시스턴트 레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심이 제대로 본 상황에서는 VAR이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심이 정확하게 본 판정을 기계가 뭐 설령 잘못됐다 하더라도 결국 그 기계가 독단적으로 결정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계에서 그렇게 지적이 된 부분을 VAR 그리고 이제 주심이 정심 오심을 바꿔버린 거기 때문에 이거 상당히 큰 문제고요. 그리고 이제 기계적인 문제였다라고 이제 해명을 하면서 어물쩍 넘어갔는데 요게 사실 기술적 오류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오랜 시간 경기가 중단이 돼서 이제 계속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영상만 봐도 굳이 VAR 그 캠을 여러 각도 보지 않더라도 굉장히 명확한 장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런 식의 수준 이하의 어떤 오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북 같은 경우도 지난 10월 달에 그 페널티킥 선언이 안 됐던 부분 같은 경우도 명확하게 논란이 됐었고 그러니까 이 전북이 이번에 유난히 이슈가 됐지만 다른 팀들도 다 이런 식의 한두 번씩은 당했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당한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쨌든 축구에서는 뭐 그것도 하나의 일부다, 경기 일부다 하면 넘어갔는데 정작 판정을 관장하는 주심들은 개선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이제 그런 의심 상황들이 더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항변을 하는 그런 항의를 하는 이런 모습들에 대한 응징만 굉장히 좀 세게 하다 보니까 정말 극단적으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양측에. 그러니까 심판들과 심판을 제외한 모든 어떤 축구 관계자들의 이런 줄다리기가 완전히 갈라져 있는 상태인데요. 이게 또 요즘에 이런 식으로 또 폭발한 데에는 저는 심판위원장이 올 시즌 중반에 또 그 미디어에 출연을 해가지고 심판 운영에 대한 어떤 원칙을 할까요? 네. 이런 걸 밝힌 것도 굉장히 일을 좀 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이게 소통의 일환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심판 판정에 대한 불만 같은 것을 네. 좀 해소하고 이런 차원에서 나선 걸 텐데 이게 오히려 심판 판정에 대한 불만이나 불신을 더 키우게 되는 계기들이 됐어요. 네. 대표적으로는 7월에 KBS의 한 스포츠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문진희 심판위원장이 했던 발언 중에 이런 게 있었죠. K리그2에 경험이 부족한 심판이 10명 정도 있고 네. 이 심판들은 이렇게 투입한 이유는 나중에 미래의 국제 심판으로 키우기 위해서 경험을 쌓기 위해서 이렇게 K리그2에 투입했다라고 발언했거든요. 사실 이런 발언 자체가 조금 말이 안 되는 게 K리그2도 어쨌든 프로 무대고 프로 무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험을 쌓는 곳이라기보다도 증명하고 또 그런 곳인데 심판들이 경험을 쌓기 위해서 이렇게 프로 무대에 부족하게 투입이 됐다. 네. 이 자체가 팬들에게는 납득이 안 되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실제로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저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고요. 이렇게 되면 K리그2는 무슨 연습 경기인 것처럼 여겨지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 자체가 일단 문제인 거죠. 결국에는 양질의 심판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하는 것도 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계속 오심을 거듭했던 심판들이 다시 그라운드에 나오게 되면 팬들의 불만이나 불신은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면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을 좀 키워온 것이 이번에 이런 사단이 또 된 것 같고요. 오죽하면 국정감사에도 불려갔었어요. 국정감사에서도 그 오심이 많아졌다 이런 지적들을 받았는데 특히 이 장면 전북과 제주 장면 네. 이 장면에서 페널티킥이냐 아니냐를 질문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문진희 심판위원장이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이라는 발언을 해서 네. 또 한 번 K리그 팬들의 빈축을 샀죠. 네, 이때 이제 뭐 작년에는 28건이었는데 오심이 이제 올 시즌에는 10월 27일 기준으로 79건으로
거의 이렇게 되면 3배 아닙니까? 결국에는 실질적인 변화가 좀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이제 근본적인 해결책, 결국에는 심판의 권위는 정심 위에 섭니다. 네, 뭐 100% 정심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심을 최대한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결국에는 심판은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의 역량을 발전시키거나 사람을 바꿔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데 수년째 논란이 되는 심판들이 계속 경기장에 나오고 또 이제 그 판정 능력이 개선되기보다는 카드만 더 많이 내밀고, 이번에 그 KBO 리그 심판상 2년 연속 받으신 분이 야구 팬들 사이에서도 저 사람 누구야 할 정도로 좀 잘 모르는 얼굴이었다고 해요. 예. 그래서 그분 인터뷰를 보니까 심판은 경기 끝났을 때 누가 심판이었는지 몰랐다고 해야 가장 잘 본 거다, 이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지난 2022 카타르 월드컵 때 결승전이 전 되게 그렇게 느껴졌었거든요. 아, 심판에서. 예, 심판의 존재감이 가장 적게 느껴지는, 그러면서 경기가 끊기지 않게 잘 진행을 하는 그런 능력이 상당히 중요한데, K리그는 뭐 매경기 심판 이름이 계속 언급이 되고, 경기가 아닐 때조차 지금은 언급이 되고, 또 성명서까지 내고 막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좀 약간 선을 넘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네. 결국에는 심판들의 자질이 향상이 되는 게 지금의 논란을 가장 사그러뜨리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 정도라고 할 수 있겠는데, 네. 지금 상황에서는 만약에 이러한 인식이 바탕이 돼서 이런 상황이 이어진다면, 앞으로 빠르게 또 정도로 이렇게 심판의 자질이 나아지는 걸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듭니다. 네. 아무튼 심판들도 나름대로 계속해서 자기들이 해왔던 어떤 기여나 공로가 인정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굉장히 좀 약간 회색지대에 있는 그 코치 한 명의 행위를 인종차별로 단정짓고 공개 성명까지 내면서 이 사람을 정말 인종차별죄로 몰아가지고 쫓아낸 셈이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 심판들의 어떤 권위가 살아났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본질과는 다른 그런 이슈에 기대서 심판들이 실력 행사를 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좀 굉장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 저는 대한축구협회가 심판 총관장을 하고 있으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게끔 좀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좀 길었는데요. 또 굉장히 좀 우울한 이야기였고, 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축구에서 심판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뭐 급여를 올리든 어떤 뭔가 좀 다른 혜택을 늘리든 정말 좋은 인재들이 좋은 판정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대한축구협회의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 방면으로 다양한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